중화 요리의 성지인 인천 차이나타운. 달인의 명성 때문인지 요리를 맛보기 위해 가게 안은 많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양장피, 팔보채, 싹스핀 등 많은 고급 요리들이 보이는데요. 이분이 바로 포스부터 만만치 않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유방영 달인입니다. 저는 아사원 출신입니다. 자대문파 중에서 따지고 보면 그래도 마청이죠. 1960, 70년대 정재계 유명 인사들의 집합소였던 아서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메뉴 가득한 이 가게. 많고 많은 중화 요리 중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찾는다는 이 집의 최고 메뉴는 바로 다름 아닌 짜장면이었는데요. 아무리 비싼 코스로 드시더라도 마지막에는 짜장면 장식을 잘 해줘요. 짜장면 맛있으면 요리도 맛있고 요리가 맛있으면 짜장면도 맛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짜장면. 그의 짜장면에는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요? 고수의 주방 안쪽. 깊이 숨겨진 이 상자 속에 바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대체 어떤 비법일까요? 우리 집 짜장면은 고기 안 들어가요. 아니 그럼 대체 뭘로 짜장면 맛을 내나요? 발효콩인데 우리 집의 짜장면은 이걸로 맛을 내요. 발효콩과 함께 짜장면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건 바로 두부. 기름에 잘 튀겨줍니다. 짜장에 저기 국물이 좀 들어가겠죠, 이제 두부 안에. 배기면은 그거를 고기인지 두부인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파에 두부와 각종 채소, 춘장을 넣고 볶아주는데요. 그 다음 아주 오래전 아서원 시절부터 내려온 달인의 비법, 발효콩을 넣고 볶아줍니다. 팬에서 맛있게 볶아낸 짜장.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달인의 짜장면이 완성됐습니다. 과연 이 짜장면 속 달인의 발효콩은 어떤 마술을 부렸을까요? 콩이 삶아놓으면 참으로 집어먹으면 달콤하잖아요. 네네. 발효시켜놓으면 감칠맛 나는 거지. 발효콩을 만들기 위해 하루 저녁 불린 콩을 찜통에 넣고 찝니다. 이거를 2시간을 찌야 돼. 2시간 동안 찌야 돼. 2시간 동안 푹 삶은 콩들을 잘 펼쳐놓고 말려주는데요. 말리고요. 말린 콩들은 주방의 따뜻한 곳에 넣고 며칠 동안 잘 숙성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찐득찐득하면서도 잘 발효된 콩이 완성되는 거죠. 43년 전 아서원 주방 보조였던 한 소녀는 지금은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인정받는 스타 셰프가 되었습니다. 跟着刘师傅在这个饭店学习的很多知识，感到非常荣幸，感到非常骄傲。谢谢刘师傅。 43년 동안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유방영 달인. 내가 인사한 사람보다 나에게 인사할 사람 더 많아요. 부끄러우지 않은 선배가 돼야 되겠다. 후배 양성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책임감이 많이 느낍니다. 이 지역 사람이라면 절대 모를 리 없다는 유서 깊은 맛. 그 맛의 실체는 짜장면과 볶음밥입니다. 아니 어르신이라고요? 살짝 주방을 염탐한 결과 엄청난 포스를 뿜어내는 달인을 포착했습니다. 잠시 후 검증단의 테이블 위에 도착한 안성의 명물 간짜장. 아니나 다를까 그 자태부터가 만만치 않은데요. 과연 재료의 크기부터가 남다릅니다. 드디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면발 위에 푸짐한 건더기를 투척. 캬, 이거 보는 것만으로 군침 넘어가네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그 볶은 향도 딱 살아있고 야채 향도 살아있고 와우 너무 좋아. 오랜만에 만난 진짜 배기 간짜장. 이게 짜장이지. 간짜장이 일단 맛을 보면 혀 끝으로 밀려오는 감동, 탄성이 절로 나올 만합니다. 느끼함은 없고요. 담백하고 고소해요. 야, 진짜 좋았다. 주방에 음식 만드신 거 좀 보여주실 거죠? 그럼 저기 있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우리 아들. 아버님이 그냥 하시는 대로 이어받아서 그냥. 아버님 나이랑 경력이 어떻게 돼요? 아버님 올해 이제 80 되셨고요.
성명은 24년, 5년 됐습니다. 평범한 간짜장과는 비교 불가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향기. 이 집 간짜장에서만 나는 특유의 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소하면서도 특별한 그 향이 간짜장을 먹기 전부터 식욕을 돋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맛은 어떨까요? 쓱쓱 비벼 거침없이 폭풍 흡입하는 손님들. 그 특별한 맛은 오직 먹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단골 손님들만 아는 비법 대공개. 다름 아닌 돼지고기로 춘장을 볶는다는 사실인데요. 정말 큼직한 돼지고기에서 비계만 뚝뚝 잘라내는 달인. 딴 사람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이것이 지난 65년간 간직해온 달인의 비법이랍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낸 돼지고기 비계를 기름에 볶아주는 달인. 직접 이렇게 뽑아서 쓰면 고기의 어떤 담백함도 있고 그 육수의 담백함, 그 볶았을 때 그 감칠맛도 도는 게 정말 맛있죠. 담백하게.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대파를 큼직하게 잘라 돼지 비계 기름 안에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하면 돼지 특유의 누린내를 잡을 수 있다는 달인. 평범한 식용유 대신 이렇게 돼지 비계 기름을 활용하면 간짜장의 풍미가 더욱 살아난다 합니다. 역시 달인. 그 비법에서 내공이 드러남. 불 앞에서 자그만치 65년. 80에 가까운 나이지만 아직까지 음식을 만들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달인.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힘들다고는 생각을 못했죠. 워낙 가난하니까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가난해서 이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시작해서 거기서 배운 거죠. 그리고 그런 달인의 뒤를 든든히 지켜주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달인의 아들입니다. 그 역시 40년 가까이 아버지의 곁에서 간짜장을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요. 대를 이어 전해지는 최고의 맛. 이 집의 간짜장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은 그 맛에 한 번 손님은 영원한 손님이 되고 만다는 사실. 제대로 된 간짜장의 맛. 그 시작은 바로 이 춘장에서부터 나온다는데요. 그런데 일반 춘장과는 색깔부터 조금 다릅니다. 일반 춘장보다는 색깔이 좀 옅습니다. 안에 작은 알갱이가 있고요. 되게 고소합니다. 작고 고소한 알갱이의 실체는 바로 요 콩입니다. 춘장을 볶을 때 이 콩으로다가 맛을 내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직접 춘장까지 만들어 쓴다니 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고령의 나이임에도 몸을 아끼지 않는 달인. 이제야 아들에게 자리를 넘깁니다.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혼자 계속 해고 있으면 힘드니까. 아버지의 손을 거쳐 아들이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작업. 그 전통의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소한 내음으로 가득한 주방. 이렇게 체간 제거해 좀. 춘장에 넣어 사용하기에 체에 걸러 물기를 빼주고 건더기만을 씁니다. 콩을 춘장과 잘 섞어 춘장의 짠맛과 쌉싸름한 맛을 잡아주고 구수한 풍미는 올려줍니다. 원래 춘장은 좀 짭짤하거든. 짠맛이 있고 좀 느끼한 뭐 이런 게 있는데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이 올라왔던 게 이런 거네. 고소한 맛도 있고. 춘장 볶은 게 까맣게 나오죠. 색이 진하게 나오는데 아까 색이 흐리더라고요. 부드럽게 나와요. 뭔가 넣었다 싶었는데 이게 콩을 넣었군요. 춘장 본연의 구수한 맛이 더욱 살아난 달인만의 춘장. 또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게 오는 사람들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이쪽에. 네, 주민들은. 자, 이런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러운 맛있는 음식을 여기 와서 쉽게 먹는다는 것은, 정말 이제 드신다는 것은 행복이죠, 행복. 이전에 직접 만든 고소한 기름에 춘장을 달달 볶아주면 끝인 줄 알았건만 특별한 무언가가 또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무하고 감자고 미리 삶아놓은 거예요. 저희 집만 특징이죠.
감자와 물을 이용해 수분을 잡아내고 시원한 맛은 더한다는 달인. 물기가 적으니 그만큼 채소의 아삭한 식감도 살아난다네요. 오랜 세월 맛의 비법을 지켜온 달인. 그 곁엔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나만 노하고 있어야 손님들이 맛있다고 이제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떠오르는 중식계의 강자 임민호 달인을 만나봅니다. 몇 살 때부터 일 시작하셨나요? 15살 때 했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식당일 시작했어요. 63세시면은 48년 정도 하신 한 거예요? 7, 8년 되겠죠. 50년 가까이 요리사라는 직업을 숙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면을 뽑고 음식을 만들어 온 달인. 달인의 음식 중에서도 손님들이 으뜸으로 꼽는 건 바로 요 간짜장인데요. 요새는 좀처럼 맛보기 힘든 수타면에 고소한 소스가 일품이랍니다. 짜지 않으면서도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남은 소스를 긁어먹는 모습은 이 집에서는 이미 흔한 풍경이 됐고요. 그릇 바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맛이라 누구 하나 체면 차리는 이도 없습니다. 기계가 대신한 지 오래된 면 뽑기도 수타로 하는 달인. 반죽 덩어리가 가는 면이 될 때까지 반죽을 늘리고 접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 또 반복. 면도 중요하지만요. 짜장 소스를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거지. 쫄깃한 수타면이 돋보이려면 짜장 소스 또한 강렬해야 하는데요. 달인의 짜장 소스에는 놀라운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가재 꼬리요. 아, 가지꼬리요? 예, 예. 일반 새우보다 좀 쫄깃쫄깃하고 예. 식감도 좋고 좀 풍미가 있어요. 감칠맛의 황제라는 가재꼬리를 찜통에 한 번 쪄내 짜장 소스에 풍미를 더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박 말린 겁니다. 애호박 말린 거예요. 아, 애호박이요? 예, 단호박이 아니라? 예, 애호박이요. 단호박에 비해 수분이 많은 애호박으로 가재꼬리를 좀 더 촉촉하게 쪄내는데요. 그렇게 1시간여쯤을 쪄내면 가재꼬리가 붉게 익으며 감칠맛을 어마어마하게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또 뭐 준비하시나 봐요? 칡이요. 건강 생각하는 이들의 단골 손님 칡도 달인의 짜장 소스의 중요한 손님으로 등장하는데요. 뜨거운 물에 칡을 넣고 우려내 약간의 단맛을 뽑아낸 다음 여기에 찐 가재꼬리를 넣는데 이때 달인이 공개하길 주저한 뭔가 특별한 비밀 재료가 또 들어갑니다. 진액을 쭉쭉 내뿜은 건더기들을 제거하고 육수만 따로 걸러내는데요. 보기엔 약간 의문이 생기는 비주얼이지만 해산물 특유의 감칠맛과 개운함 그리고 무엇보다 풍성한 맛을 냅니다. 육수를 우려내자마자 달인이 웍을 불에 달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더니 명상의 시간이라도 된 듯 먼 산을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수상한 상황은 계속 전개됩니다. 주방 안에 작은 조약돌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더니 이게 무슨 상황이죠? 급기야 돌을 요리라도 할 듯 소금까지 뿌려대는데요. 볶음밥 밥알 기름 코팅하듯 돌을 하나하나 소금으로 코팅하는 달인. 사실 이건 돌과 소금으로 웍을 살균하는 과정입니다. 달군 웍에 넣는 이 재료, 심지어 기름이나 물도 두르지 않았는데요. 정체는 바로 말린 고구마 줄기. 물에서 불려서 먹잖아요. 불렸다가 이제 먹잖아요. 고구마 줄기를 훈연에서 쓰는데. 아, 훈연이요? 예, 훈연에서 쓰는데 해산물 잡내 잡아주는데 최고입니다. 향이 좀 좋아요. 아니 근데 난데없이 다시 등장한 돌멩이들. 생활의 달인 역사상 이런 비법은 또 처음이라 당황하고 있을 즈음 드디어 반가운 해산물이 등장하는데요. 뭐예요? 꼴뚜기요. 참 앙증맞군요. 같은 맛이죠. 맛은 어디나 같은 맛이에요. 감칠맛은 좋은데 잡내를 좀 잡아줘야 돼요. 아, 이거는. 예, 예. 맥반석에 오징어 굽듯 한 번 삶아서 말린 꼴뚜기를 달군 돌에 올려주는데요. 이 웍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삼중 훈연 시스템이라고나 할까요?
1층에 고구마 줄기들이 연기를 뿜어내고 2층에 돌들이 열기를 더하면 3층에 꼴뚜기들이 적당하게 훈연되는 시스템? 이렇게 오랜 시간 꼴뚜기들이 훈연 사우나를 하고 나면 비린 향과 맛은 깜짝같이 사라지고 냄비에서 맛깔스러운 향이 진동을 합니다. 딱 봐도 잘 익었죠? 맛있는 짜장 소스를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고구마가 주인공인데요. 콩가루를 넣고 한 2시간 확 찝니다. 그러면 그 여기 고구마에 배가지고 진짜 맛이 고소하고 맛있어요. 고구마 위에 콩가루를 입을 덮어 푹 쪄내는 건데요. 가뜩이나 그냥 쪄먹기만 해도 맛있는 고구마에 고소한 콩가루까지 더했으니 먹어보지 않아도 그 맛이 상상이 되는군요. 이 모든 여정은 짜장 소스를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 고구마가 푹 익어 노란 빛을 띠고 나면 재료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맨 밥에다 비벼서도 먹어보거든요. 아, 이거를요? 네,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를요? 네, 간장 약간 넣고요. 찐고구마 비빔밥은 나중에 맛보기로 하고 푹 익은 고구마부터 잘게 으깨줍니다. 뜨거울 때 해야만 잘 으깨지기 때문에 스피드는 생명. 어느 정도 고구마가 으깨졌을 때 훈연한 꼴뚜기를 넣어주고요. 여기에 우려놨던 가재꼬리 육수도 부어줍니다. 드디어 상봉을 마친 재료들, 이제 더 끈끈해질 차례인데요. 블라인더에 곱게 한 몸으로 변신. 이렇게 갈아낸 재료들은 비법 소스가 되어 짜장의 핵심이자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춘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미리 기름으로 볶아낸 춘장과 비법 소스를 정확한 비율로 섞어주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만 짠맛은 줄어들고 고소함과 감칠맛을 극강으로 낼 수 있는 겁니다. 춘장도 준비됐겠다. 본격적으로 짜장 소스 만들기에 나서는 달인. 양파를 써는 솜씨가 역시나 보통이 아니죠. 칼질도 열심히 했는데 칼질도 못하겠어요. 같이 잘할 수 있죠. 그래요? 기름을 넣고 뜨겁게 달군 웍에 짜장 단맛 기여도 높은 양파 넣고 볶다가 춘장을 넣고 본격적으로 웍질을 시작. 짜장의 불맛을 좌우하는 건 바로 이 능숙한 손놀림이죠. 갓 뽑아낸 면과 갓 볶아낸 짜장 소스의 조화. 보통 전분과 물을 넣지 않아 물기가 적은 간짜장은 자칫하면 면과 소스가 따로 놀기 마련인데요. 달인의 소스는 적당한 수분감이 있어 면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또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낸 채소들의 아삭함을 살려냈고요. 무엇보다 너무 달지도 너무 짜지도 않게 정확한 맛의 밸런스를 찾아냈다는 것이 바로 이 짜장 맛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면만 많이 드시잖아요. 국물 안 먹고. 근데 이 집은 특이하게 면이 맛있다. 이 소스가 맛있어요. 오로지 찍먹과 부먹으로 양분화된 시대에 탕수육의 오리지널은 볶아 먹는 복먹임을 강조하는 달인. 촉촉한 탕수육 소스를 입고도 절대 기죽지 않고 바삭바삭한 튀김옷의 비밀. 거대한 냄비만큼이나 특별한 달인만의 숙성 비법. 다음 편에 공개. 40년 된 중식당. 영업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예스런 외관에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골목에 한산한테 사람 없어 지나가다 하면 이 집에 가는 거야. 자, 자맹단도 서둘러야겠는데요. 잠시 밖에서 탐문하는 사이 그새 내부가 꽉 찼군요. 이 집에 오면은 김치짬뽕, 짜장면을 꼭 드셔보셔야 돼요. 아, 짜장도 맛있어요? 짜장도 맛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먹어봐야 되나요, 이게? 한번 먹고 나서는 매니아가 됐어요. 짜장 나왔습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이나 마니아로 입문하게 되는 그 특별함이 궁금해지는데요. 역시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짜장면은 양손으로 비비고 한 손으로 비벼도 됩니다. 윤기 나는 비주얼부터 주체할 수 없는 흥을 더욱 돋구는 건 짜장면의 이 고소한 냄새 때문이죠. 이 짜장은 핵심이 춘장이거든요. 진짜 잘 볶았고 잘 고소한데요. 그 짜장면 설탕 넣는다고 단 게 아니에요. 파하고 양파를 잘 다루면요 달거든요. 진짜 달아요. 맛있거든요.
적당한 단맛과 고소한 짜장면에 살짝 신김치를 감싸 크게 한 입. 우후후 면치기. 아쉽잖아요. 단무지를 하나 드세요. 자고로 짜장면은 저 남은 양념이 제일 맛있습니다. 하루 판매할 양만 만들어 점심시간 한 타임만 맛볼 수 있는 짜장면과 짬뽕. 춘장을 먼저 만드는데 이때 무언가를 크게 한 국자 떠서 춘장 위에 툭 얹어주는 달인. 이 지금 넣은 거를 요에 집어넣으면요 짜장면이 좀 부드러운 맛이 나고 어딘가 모르게 입에 땡기는 맛이 나요. 춘장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감칠맛을 더해준다는 이것의 시작은 대파. 그런데 대파를 써는 게 아닌 반으로 잘라 칼로 힘껏 내려치는데요. 달인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짜장면은 이제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름기를 좀 잡아주고 그 향도 좀 산뜻한 맛도 있고. 다음은 달궈진 웍에 통파를 그대로 넣어주고 아무런 재료를 넣지 않고 단순히 파를 굽는 달인. 뭐 목적이 삶는 게 아니라 파 즙을 내는 거예요. 아하, 칼로 내리친 이유가 파의 진액을 더욱 잘 빼내기 위해서였군요. 물을 넣지 않고 오직 파에서 우러난 진액만을 사용해야 하는 건데요. 이 파의 진액에 밤을 넣고 뭉근하게 졸여야 완성이 된다는데 찬물에다가 밤을 삶으신 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이제 이 밤이 이제 파물이 쫙 배가지고서 이 밤 맛이 짱 좋아지죠. 이 춘장 맛이 내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이게 여기에서 나왔어. 역시 맛은 화려한 기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죠. 채소를 넣고 볶기 전에 충분히 완성된 춘장의 풍미, 느끼함을 잡아준 향긋함과 고소함이 남다릅니다. 색깔 좋네요. 색깔 좋지요. 포장 맛도 없어지고 좀 부드러운 맛이 나오죠. 과거 동네 이웃들에게 철가방으로 짜장면을 배달했을 시절부터 한결같이 이어온 춘장의 맛이랍니다. 197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47년 정도 했어요. 저희가 살면서 좀 경제적으로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뒷바라지 잘 못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길 빠지지 않냐고 잘 커졌어요. 안 식구한테 그동안 했겠지. 애들 변변히 내가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아들이 학원 한 번 안 보내고 했는데 진짜 학교만 다니면서 대학 갔어요. 전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애들한테 고맙고. 밤이 깊어져도 끝날 줄 모르는 고된 장사일을 47년간 우직하게 해내왔습니다. 47년 세월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노력을 했다는 게 열정만큼 내가 존경합니다. 남편 더 건강하고 저도 건강해서 소박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지금처럼 늘 건강하게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켜주길 바랄게요.